실익이 이제 그런 실익이 있다면 우리가 구별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떤 게 재량행위고 어떤 건 기속행위라고 봐야 되느냐. 아주 옛날에는 요건 재량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효과 재량설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뭐 이건 옛날 학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만 그나마 본다면 229페이지 제일 위에요. 침익적 행정행위면 그 효과를 보는 거야. 효과 재량설은. 효과를 봐서 침익적이면 기속행위라고 보고 수익적 행정행위면 그 밑에 재량행위가고 재량행위가 된다고 보는 게 이 효과 재량설입니다. 자, 효과 재량설은 어떻게 본다고? 침기, 수재. 그러니까 침익적이면 기속행위, 수익적이면 재량행위라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맞아요. 아까 우리 예를 들었지만 건축허가는 수익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봤고, 그렇죠?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도 수익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또 재량행위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옛날의 학설로서 지금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 하여튼 침기, 수재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판단 여지설은 몰라도 되고요. 그럼 판례가 뭔지 바로 들어가죠.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별하자 이 말이에요. 판례 제 행정행위가 재량의 유무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자, 기속재량행위란 말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속행위 동그라미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역시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구별의 기준이네요. 당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무는 당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목적, 행위 자체의 성질,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자, 그 위에 법무는, 무는 동그라미, 그 밑에 성질, 행위의 성질 모두 고려 동그라미,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했어요. 넷째 줄에 전자의 경우는 줄은 안 끝났는데 양자의 사법심사는 전자가 누구죠? 앞에 거 기속행위는 그 밑에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아까 했던 거네요. 기속행위는 결론이 있으니까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후자 누굴까요? 재량행위는 그 밑에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밑에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거다. A급이네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 기속, 도출하지 않는 건 재량행위. 그렇죠? 2번 판례 볼까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성의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처분으로서 법의 처분에야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자, 그 바로 위에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처분이라서 그 밑에 그냥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렇게 본 것 같죠? 수익적이니까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렇게 본 것도 같잖아요. 따라서 이 판례는 그나마 옛날에 있었던 효과 재량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약간은 있겠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뭐예요? 효과 재량설 동그라미 비교 요건 재량설 X.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 밑에 줄친 걸 쭉 적어주고는 이른바 요건 재량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죠. 효과 재량설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다음 페이지 결론. 결론은 판단 기준은 1차적으로는 법 규정을 보자 이거죠. 법 규정 형식이나 문헌으로 판단하고, 법 문헌이 불분명하면 목적,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법률이 그 효과 규정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까 했죠? 할 수 있다면 둘째 줄 뒷부분 원칙적으로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니은 법률의 효과 규정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법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행위의 성질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이 별표예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이 되고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허가와 특허를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면 돼요. 자, 1번 판례 B급이에요. 그냥 기속 재량은 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지자, 이런 판례니까 맞는 판례고요. 2번 복합민원이란 말을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근데 다른 법령상에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급은 A급인데 이거는 인허가 의제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 일단 인허가 의제 뒷부분을 가서 공부하고 나면 허가를 배울 때 나와요. 그거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판단으로 기속행위라고 본 거, 재량행위라고 본 거. 자, 우리가 아직 이 행정행위 종류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상태예요. 개념적으로만 행법, 국법, 건당공 대충 이제 행정행위가 어떤 건지 이제 약간 감이 왔는데 이 밑에 얘들을 여러분의 행정행위 이걸 기속과 재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분류를 공부하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별표는 2개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라고 본 것이 아닌 것은 해서 물어봅니다. 무식한 문제지만.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80% 이상은 여러분이 허가와 특허를 공부하고 나면 저절로 알게 돼요. 한두 개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워할 건 아니고요. 일단 별표 2개 해놓고 이따가 허가 특허를 배우고 공부하면 더 쉬워집니다. 다음 5번. 자,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아까 있다 그랬죠. 동전 던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1. 재량의 하자라 하면 재량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해요. 목적과 한계 내면 당 부당의 문제는 생길지언정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한계를 벗어나야 위법이에요. 한계 내면 적법이에요. 그 대신 부당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행정소송법 27조 있었죠.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으면 위법이 되고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었어요. 아까 동그라미 했었고요. 자, 유형이 중요합니다.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즉 재량의 하자가 있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첫째, 일탈이에요. 일탈. 유월이라고도 하고요. 기억, 재량의 일탈 또는 유월이란 말은 법률의 외적 한계 별표예요. 외적 한계를 넘어 재량권에 행사하는 걸 일탈, 일탈이라고 부른다 이 말. 당연히 외적 한계를 넘으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개월 내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왔는데 1개월 내지 6개월이란 말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때렸대요? 1년의 영업정지를 때렸대요. 이거는 재량의 완전히 외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일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애는 많지는 않겠죠. 눈이 나쁜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눈 나쁘지 않은 놈이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는데 1년을 때린다면 이건 또레이지, 또레이. 일탈은 잘 안 일어나요. 하지만 뭐 일탈 남용 이렇게 합니다. 이 남용은 그럼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반. 1년 이내 영업정지지만 1년을 때리면 너무 심하죠. 이런 것들.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 내적 한계를 넘네요. 항상 객관식 시험은 뭐예요? 비교되는 개념을 묻는 거야.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건 일탈,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건 남용. 바꾸면 X, 그렇죠? 별표, 내적 한계가 별표. 역시 외적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 그러면 내적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 아닌가요? 똑같이 한계를 벗어난 거니까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좀 유치하지만 외적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부당함에 그친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묻는다고. 그래서 둘째 줄, 내적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도 위법하게 된다 이거죠. 부당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그러면 어떤 게 남용이냐? 목적을 위반했다, 동기가 부정하다, 사실을 오인했다, 비례원칙을 위반했다 등등. 그 다음에는 재량의 불행사라는 것도 있어요. 재량행인데 기숙행인 줄 알고 그냥 뭐 때려버리는 거, 허가를 안 내주고. 뭐 이러면 보통은 우리가 판례에서 지금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자, 따라서 불행사는 남용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엄격하게 구별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쓸까요? 그냥 일탈 남용이 있어서 위법, 이렇게 써버려요. 일탈 남용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하나 써놓을까? 그 밑에 판례 옆에다가 쓰든지, 뭐 일탈 남용을 엄격하게 구별 X, 판례는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냥 일탈 남용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이 왜 밑줄이 다 지워졌지? 그치. 자, 첫째 줄. 자, 이것도 무식한 문제예요.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본 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 그리고는 1, 2, 3, 4, 5 중에 하나 4개 내고 3개 내고 오른쪽에 남용이 아니라고 본 걸 하나 넣어요. 제 책은 지금 5개밖에 없죠. 어떤 책은 30개, 막 40개도 들어가 있어요. 일탈 남용이 본네. 막 시내에 있는 판례는 다 갖고 집어 넣어놨어. 외우기는 힘들어. 그거 다 어떻게 외울 거야. 그렇죠? 감으로 외우는 거예요. 감으로. 여러분, 판례는 상식이에요. 법률도 상식이고. 쭉 읽어봤을 때, 야,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안 오면 판결문을 잘못 쓴 거야. 판결문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내가 일탈 남용이라고 본다면 그 보는 것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판결문을 쓸 때 자기가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니까. 근데 가끔씩 이 상식하고 좀 안 맞는 판례가 가끔씩 있어요. 내 상식하고 안 맞는.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해가지고. 자, 보시죠. 1번. 줄 끊으세요. 원고의 검량비가 나올 때마다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모아두었다가 일정액에 달하였을 때 지급까지 줄 것이에요. 원래는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바로 안 주고 모아두었다가 지급을 했대요. 이놈이 나쁜 놈인가요? 쳐 죽일 놈이에요? 해임을 해야 될 놈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지가 착복한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밑에서 둘째 줄,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모아두었다가 일정에게 달하였을 때 지급 이런 말이 나와요. 지가 가진 거 아니네. 근데 뭐 해촉이야. 좀 징계 좀 때리면 되지. 감봉하든지. 그렇죠? 해촉은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심했네. 이렇게 느낌이 오면 된다. A급. 2번. 피동적 형태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줬다. 또 피동적 형태. 이 말은 뭐야? 마지못해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게 수동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받아놓은 거야. 갖다 줘 그랬어요. 근데 안 갖다 준 거야, 이 집사람이. 이런 식으로 뭐 피동적. 이 사람은 좀 봐줄만 하죠. 따라서 그 끝에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밑에서 둘째 줄 뒷부분.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남용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A급. 3번.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줬대요. 미친놈이죠. 따라서 이런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승진 임용하는 처분을 한 것은 승진시킨 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 그거까지 줄 거면 되겠죠. B급. 4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에게는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렇게 재개발하면 분양권 줘야 되는데 걔가 걔지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다른데 라고 느낌이 오는 사람은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B급이에요.
5번 주유소 관리인이 동그라미. 주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아예 완전히 취소해 버렸대요. 자, 이런 것은 일탈이라고 봤다. 우리 판례가. B급이요. 다음. 일탈 남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행정청이 잘했다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든 신호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요구. 자, 그러면 셋째 줄 뒷부분,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참 운도 없죠. 돈 10,000원 받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넷째 줄, 당의 경찰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일탈 남용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쪼잔하게는 하지 마, 여러분들. 하더라도 크게 하고 해야지. 뭐야, 10,000원 받고 잘리고 쪽팔리게, 그렇죠? A급. 2번. 학교 법인의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 자, 안 그래도 장학금도 얼마 안 주는 것들이, 요것들이 회계 자금을 이렇게 뺑땅 치고 이러면 좀 가혹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해임한 것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A급.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한 행위에 대해서 임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처분한 건 잘했다. 3번 줄 거세요. 신규 교원 채용에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 서류를 진정서 자료로 활용한 교원에 대한 징계. 자, 요 판례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사 서류를 함부로 몰래 빼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네 이놈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A급. 4번 C급. 의약품. 이거는 뭐 틀리게 낼 수가 없는 거죠. 5번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개인 택시 면허 대상자로 정한 경우. 이게 뭐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개인 택시를 주는데 택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우대해 준 거야. 개인 택시 면허를 주는데 우선순위를 줬단 말이야. 부당해요? 아니죠. 좀 합리적이죠. 법인 택시를 많이 해본 사람은 지리도 잘 알고 고객을 그만큼 서비스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B급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 재량에 대한 통제는, 아까가 어젠가 입법에 대한 통제 했었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입법적 통제, 법규적으로 통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량행위는 둘째 줄, 요건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 확정적, 인위적 개념으로 개정해버리면 재량권을 확 좁힐 수 있겠죠. 법으로 직접 만들 때. 정치적 통제는 재량권을 지멋대로 행사하고 있으면 출석 요구, 해임 건의, 탄핵 소추 의결 이런 거 하면 되겠죠.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감독에 의한 통제, 절차에 의한 통제, 2번에 행정 절차에 의한 통제 동그라미. 아직 안 배웠지만 절차를 잘 지키게 하면 재량권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의한 통제, 그렇죠? 사법적 통제 이미 다 했어요. 옛날에는 재량행위는 사법적 통제가 안 됐죠.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안 됐잖아요. 이제는 일탈 남용이 있으면 되죠. 뭐 그런 얘기들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둘째 줄, 재량에 일탈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니언이 별표예요. 근데 일탈 남용까지는 아니에요. 부당하기만 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그러면 각하해야 되나요? 기각해야 되나요? 이 말이에요. 소송의 대상 적격이 헌결되면 각하인데 이거는 뭐예요? 소송이 제기해 오면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일탈 남용이 없어요. 부당하기만 해요. 그 말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위법하지 않을 때는 무슨 판결한다 그랬어요? 기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별표. 각하 X예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헌법재판소는 아주 좀 넓게 봐줍니다. 헌법소원은 좀 넓게 봐서 웬만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봐줘요. 웬만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란 말이 나왔는데 7번은 몰라도 되고요. 8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판단 여지론 또는 판단 여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판단 여지는 우리 판례는 모르는 말이에요.
판사들한테 판단 여지라고 그러면 뭔데 그래요?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왜? 판사들은 그냥 재량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근데 이제 학자들은 좀 다르다고 해서 구별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판사들은 아이 뭐 귀찮게 그걸 다 비슷한 재량이라고 보면 되지 그걸 뭐 판단 여지라고 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학자들의 관심 분야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간명하게 그냥 공부해 두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판단 여지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1년 이내 효과를 줄 거야 이거죠.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이런 효과를 줄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이 효과에 어떻게 됐어? 취소 또는 1년 이내에 면허 정지할 수 있다. 효과 파트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허가를 줄지 말지 이 효과 파트에서 재량이 선택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재량은. 근데 판단 여지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공무원 임용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만 공무원 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성적을 갖춰야 되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이 면접 점수도 되겠지만 뭐 이런 요건을 통과해야 이제 이 공무원 임용이라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건에 보면 성적은 뭐 이제 성적 점수가 있을 거고 면접에 보면 이런 면접 요건이 있어요. 첫째,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둘째, 잘생겨야 되고 뭐 셋째 뭐 이런 요건을 갖춰야 공무원 임용을 해준대. 근데 이 국가관이 투철한지 안 한지 이거 지금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어떤 게 국가관이 투철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요건 파트에 이런 불확정한 개념이 쓰여져 있는 거야. 자, 이런 요건 파트에 이런 불확정한 개념이 쓰여져 있을 때는 이걸 판단할 때 선택권이 있는 것 비슷하게 판단하는 방법도 뭔가 재량 비슷한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관이 어떤 경우에 딱 답이 없잖아요. 국가관이 투철한 거는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투철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건 투철하지 않겠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선택권이 있단 말이야.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은, 면접관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성적도 거의 수석에 가깝게 합격을 했어요. 통과를 했어요. 면접을 보는데 이제 어떤 이제 면접관 3명이 보통 2명이 보는데 국업 시험은 임마란다.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그랬더니 임마가 예상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은 면접관은 북한입니다. 이제 이 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미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임마를 공무원 시켜놓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자, 이러니까 어때요? 이 면접관 2명이 당황한 거지. 그래서 국가관 투철에 둘 다 빵점을 줘버린 거야. 자, 그래서 다른 요건은 다 잘했는데 공무원 임용에 불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왜 불합격이냐? 임용 거부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대상 적격, 헌격 등은 다 통과됐어요. 자, 위법성을 심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건에 이런 불확정한 개념이 쓰여져 있을 때, 그렇죠? 재량 비슷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의 범위 내에서라면 함부로 우리는 위법하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재량 내면 위법하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재량에도 뭐가 있죠? 한계가 있었죠. 판단 여지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한계가. 이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적법하다고 봐주자. 이게 판단 여지 이론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요건에 뭐야? 불확정 개념이 쓰여졌을 때 효과 파트가 아니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네 가지 경우에만 적용돼요. 첫째, 비대체적 결정 영역이라 해야 돼요. 그런 영역이 있으면 판단에 대한 여지를 존중해 줍니다. 되도록이면 맞다고 봐준단 말이에요.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시험은 간단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어려운 파트일수록 쉽게 예측적으로 어떤 결정한 영역, 정책적으로 결정한 분야, 이런 것들은 함부로 공무원들의 판단을 더 존중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들의 판단이 더 맞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중 판단 여지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 것,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딴 걸 넣어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뭘 낼까요? 안정책적 결정력 이름이 대번 찾잖아. 비예측적 결정력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비구속적 가치. 그러면 좀 나올 만도 하겠네. 비대체적, B자를 빼면 제일 쉽네, 요게.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야. 대체적 결정 영역, 이 말이야. 자, 이 면접이 바로 비대체적 결정 영역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얘한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 그 분위기, 그 애의 눈빛, 손떨림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다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법관이 그 사람한테 물으면 똑똑한 놈이니까 당연히 북한이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속은 숨기고. 에? 설마 제가 미국이라고 말이 그렇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면접관이 보는 게 더 확실한 거야. 이런 영역에서는 판단의 여지를 인정해서 이들의 판단을 웬만하면 맞다 해주자. 한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구속적 가치평가는 다른 말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말해요. 여러 명이 결정하는 거. 예를 하나 들었었죠. 우리가 청소년 유해 도서라고 판명된 경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만화, 옛날에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이런 만화 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 만화를 보면 앞에 우리 역사, 인간이 태어나기 전, 그 전 시대에 보면 막 이렇게 뭐 가족도 없죠 그때는. 암호하거나 뭐 성행위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묘사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화는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유해 도서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만화는 다 아주 좋은 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그먼 아주 옛날 얘기를 묘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걸 과연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고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자, 근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야. 이 위원회는 청소년 상담자, 청소년 학교 교사들, 그다음 정신과 교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결정한 걸 법관 판사 한 사람이 자, 그거는 유해 도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도서야. 취소한다. 지 혼자 막 판단 때리는 것보다는 얘들의 판단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쉽게 위법하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야. 단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위원회가 안동에 있는 갓쓴 할아버지들만 다 모아가지고 청소년 유해 도서를 결정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은 뭐야? 미니스커트만 입어도 이건 유해하다 그러고 막 다 유해 도서를 결정해버릴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뭐야? 비대체적 결정을 하는데 여기 완전 일베 회원들만 여기 면접위원으로 뚝 들어가갖고 말이야. 변희재 이런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변희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약간 완전 보수 또는 완전 좌익, 그렇죠? 김일성 주사파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제주에도 옛날에 몇 명 있었어요. 김일성 사진 나누고 아침에 기도 인사하고 이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 한두 명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완전 골수들. 그렇지 않은 나는 좌익이 그렇게, 저도 약간 좌빨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저도 국가를 전복시킬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주적이 누구냐 이런 걸 물었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교모하게 막 이렇게 싹 물어갖고 유도신문 해가지고 미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탈락시키려고? 그러면 안 될 거다. 하여튼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판단 여지가 인정되고 한계 내라면 적법하다고 봐주자는 이론이에요. 자, 말로는 했는데 시험은 뭐 어차피 우리가 글로 나오니까 포인트만 몇 개 알아두면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판단 여지로는 요건의 동그라미, 불확정 개념 동그라미 사용되었을 때 행정기관은 일정한 경우 그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포섭의 자유가 인정된다. 포섭의 자유, 세모. 미국이 주적이라고 한 말을 국가간이 투철하지 않다고 볼 거냐 말 거냐, 그 개념이 해당한다고 할 거냐, 포섭을 할 거냐 이런 말이야. 인정되어 그 자유의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하자. 그런 이론이다 이거죠. 객관식에서 틀리게 낼 수는 없는 말이고, 재량 행위와 판단 여지를 구별할 거냐 이거죠. 학자들은 구별하자, 긍정하자. 어떤 학자들은 그거 뭐 귀찮게 구별하냐, 그게 그거지. 부정설, 견해가 대립된다. 끝. 소결의 넷째 줄 판례는 그냥 재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판단 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동그라미. 판단 여지라는 말을 몰라요, 우리 판사들은. 3번 별표, 그나마 별표예요. 판단 여지의 적용 영역, 비대체적 결정 영역. B자 동그라미, 구속적 가치 평가 결정 영역. 구자, 미래 예측 결정 예자, 정책 결정 정자. 비대체적 결정은 둘째 줄 상황 재현이 불가능하다. 그 밑에 평가 결정, 시험 평가 결정. 이제 그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구속적 가치 평가는 주로 위원회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유해 도서물 결정 영역 이런 것들. 예측 결정, 정책 결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들은 다 B급이에요.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요. 그 밑에는 어떤 판단 여지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다 재량이란 말이다.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요건 파트니까 그나마 판단 여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둔 거예요. 편하게 읽으면 돼요. 그냥.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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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4번. 판단 여지의 한계와 통제. 판단 여지가 인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도 위법하게 되죠. 재량도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게 되듯이. 역시 2번. 판단 여지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곧 바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따져봐서 셋째 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재량의 일탈을 남용이 없으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말 무슨 판결하여야 한다? 기각 판결하여야 한다. 각하가 아니죠. 한계의 판단 사유로는 주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든지, 가슨 할아버지들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절차를 전혀 안 따랐다든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이런 원칙을 완전히 위반했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도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 뒤에 또 이어서 하죠.